이혼을 하거나 사별했거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폐경 빨리 옵니다. 최근에는 36인데 생리를 안 한다고 1년 동안 안 했는데 설마 하겠지 1년 기다려갖고 왔더라고요. 왔는데 폐경이었고 36인데 조기 폐경이거든요. 그럼 노화 속도가 엄청 빠르고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먼 거야. 여자도 사정한다라고는 해요. 그렇지만 저는 없고 환자분들 중에는 있어요. 자기는 사정한다 라고 말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30대 40대 그 친구들이 이 성에 대해서 눈을 떠서 최고조로 이루어야 아마 사정 코스를 들어와야 되고 5, 60대가 넘어가면 호르몬 때문에 많이 떨어져 버려요. 성욕 자체가. 사정까지 갈 정도의 기력도 안 되고요. 이게 선천적으로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사정인지 소변인지 모르는 엄청난 애액을 분비합니다. 너무 많이 나올 때 애액만 있겠어? 소변도 있지? 그 말은 맞아요. 소변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사정을 하냐 안 하냐는 사실은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면 하는 거예요. 해서 좋으면 그게 된 거예요. 질 안에서 나오는 모든 액들이 다 모아서 쪼아듯이 분출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었고, 나이가 먹었어도 애액이 분비될 정도의 질의 건조함이 없다면 정말 건강한 거고요. 어떤 분은 오줌이 마려워서 관계를 하다가 오르가즘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실수할까 봐 그렇게 쫄면서 하는 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성관계를 통해서 오르가즘이나 오는 방향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패턴은 없다. 다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으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다 나오고 나왔는데 너무 좋다. 그게 오르가즘의 끝판왕이고 사정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남성분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복부 비만이 없는 분들은 서로 허리를 잡거나 잡고 돌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포지션이 서로 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젊었을 때는 어떤 포지션도 가능해요. 여자를 꺾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뒤로 넘겨서도 할 수 있고 들어 올려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면 꺾임이 안 돼. 그리고 몸이 둔해. 포지션 하는 것도 복부 비만이 좀 와버리면 다 드러내고 하는 게 좀 민망하단 말이에요. 여자들 입장에서. 상대방하고 정말 좋은 포지션을 젊었을 때 찾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 여자가 좋더라. 이랬더니 나는 사정이 더 잘 돼. 이런 포지션들을 젊었을 때 찾아내야 돼요. 성의 패턴을 알고 있으면 더 좋죠. 빨리 요구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간략화돼야 되고 간소화돼. 좋은 포지션은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찾아놔라. 서로 성향이 또 맞아야 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세게 밀고 뭐 좀 가격을 해서 좋은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여자가 아니면 그거 오래 갈까요? 내 성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자랑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다. 그게 성향이고 정서적인 걸 본인들이 맞아야 오래 가죠. 또 환자들이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나이 먹어서도 애절하고 하는 부부들은 관계가 젊었을 때부터 맞았어. 남자들은 성을 포르노 비디오로 배워버려요. 그리고 친구한테 배우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좋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 힘있게 깊게 삽입하고 아주 막 뭐 힘 있는 걸로 해야 여자들이 좋아할 거라는 사실은 조금 오해거든요. 한 번씩 과격하면 새롭네 이럴 수는 있는데 계속 과격하면 그 와이프의 자궁경부 검사 소견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게 자궁이 있으면 남편의 성기가 들어오고 맞닿는 자리가 자궁경부라는 데예요. 모든 여성은 성관계 하는 한 자궁경부암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오는 기본 1번이 자궁경부암 검사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에서 염증이 생긴 게 질염이에요. 근데 너무 가격하게 하고 막 엄청 안으로 밀어 넣어줘야 여자가 좋을 거라고 하지만 여자의 상태에 따라 다 다양해요. 왜냐면 여자가 근종이 있거나 자궁내막증이라고 자궁내막이 이쪽 나팔관을 통해서 이쪽 부분에 생리할 때 빵 빠져나가가지고 이쪽이 다 들러붙어 있어. 자궁내막이 되게 끈적거린다고. 이 끈적거린 액이 여기 근방에 다 들러붙어 있으면 여기 밀 때 자궁이 스무스하게 밀어지는 게 아니라 안 밀어지는데 자기가 세게 미는 거야. 자궁내막증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통증이 그래요. 성교통. 근데 모르고 강하게 한다고. 경부가 헐 수도 있어요. 10대 애들이 요즘 이제 관계 시작하잖아요. 초등학생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중고생 좀 있어요. 많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 중에 여자애가 왔는데 남자친구가 있는 거야. 자궁경부 완전히 난리 났어요. 상처 나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 성관계 하는 여자들이 이 여린 살에다가 상처가 더 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과격하다 하는 게
팍 밀어넣으면 경부 손상될 수 있어요. 여자든 남자든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한 거지 본인만을 위한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같이 하는 거니까. 노력해서 만들 수도 있고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질은 태초에 우리를 만들 때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아기 머리가 10cm예요. 폭이 10cm라는 거죠. 아기 머리가 나올 수 있게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골반 자체가 정말 작아서 작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관계가 안 돼요 내지는 아파요로 오는 친구들이 남자친구는 엄청 키가 큰데 여자는 좀 작은 친구들이 의외로 잘 맞는 부부도 다 많지만 꼭 불편해서 오신 분들이 남자친구 키나 이런 거 모르면 다 180이 넘는 거예요. 자기는 한 156이나 60이 안 되는데 그러면 상대적 크기는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여자가 잘 늘어나는 성향이죠. 사실은 동남아, 필리핀, 뭐 베트남 이런 애들이요 진짜 분만 잘해요. 엄청 잘 늘어나. 근데 일본이 뭐냐면 살이 별로 안 쪄 있기 때문에 질벽 자체들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제 오므려질 수도 있긴 하지만 한번 상처를 받으면 벌어져 버릴 수 있는데 이 질 자체의 일라스틱은 타고나죠. 어떤 크기도 다 안을 수 있다. 대단한 거죠. 근데 큰 사이즈를 안을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되냐 안 되냐예요. 다 작아가지고 안 되는 아이들은 그 남자친구랑 살면 안 되죠. 큰 거를 좁히는 수술은 있어도 작은 걸 키우는 수술은 없어요. 엄청 커지진 않지만 이제 늘리는 훈련을 해주겠죠. 이렇게 좁은 아이들 중에는 근육 자체가 막 위축이 잘 돼가지고 질이 수축을 계속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어떤 크기가 와도 삽입이 안 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남자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인데요. 질을 오므릴 수가 있어요. 케겔 운동하면 질 근육이 발달이 되면 이 크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크기를 이렇게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일단 엘라스틱이 좋은 여자들 같은 경우 된 상태에서 들어와서 이 사람을 만족시키는 건 그 여자 기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한번 만나잖아요. 다른 여자 못 만나죠. 성기를 압력을 이 여자의 기술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였다 늘렸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만나야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물론 자체적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남편하고 살면서 서로 맞아가면서 훈련을 통해서 뭐 이렇게 했더니 신랑이 좋아요. 그럼 제가 더 힘을 주겠죠. 질을 훈련시키는 기구도 있고. 사실은 여자가 노력하려고 하면 별별 방법이 다 있다. 있죠. 질방기라고 들어보셨죠? 탁 앉았는데 뭐가 방귀 소리가 팍 나는데 항문으로 나온 게 아닌데 목욕탕 같은 데 있잖아요. 목욕탕 탕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퍽 하면서 물이 질 안으로 훅 들어와 버렸대. 질이 늘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출산하신 분들 실제적으로 내가 질이 얼마나 늘어났고 신랑이 말해주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고 제가 내진을 통해서 자기는 조금 많이 좀 늘어났긴 했는데 케겔 운동 많이 해서 이렇게 제가 일부러도 말해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실제로 못 느끼죠. 얼마나 늘어났는지 신랑이 말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남자들이 조금 참고 출산하고 나서 이해하지만 오랜 동안까지 너무 늘어져 있으면 좀 재미는 없어질 수 있으니 신랑은 둘러서 이야기도 한대요. 야, 산부인과에 요새 탄력하게 하는 것도 있더라. 얼굴 탄력처럼 탄력 좀 주게 하는 것도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슬쩍 꺼낼 때는 간과하지 말고 산부인과 오세요. 그렇게 수술적인 방법도 있고 요새는 이제 뿌띠라 그래. 칼 대지 않고 레이저나 콜라겐이나 필러 넣어가지고 질을 좁혀줘요. 질방기 난 사람들은 대부분 와서 합니다. 그리고 또 젊은 아이들 중에도 출산 안 했는데도 질방기 소리 나는 친구도 있거든요. 인터넷이 하도 발달돼서 와서 상의하고 필러 넣습니다. 우리가 이제 폐경은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폐경. 문을 닫았다는 뜻인데 생리를 안 하는 시기는 50대 초반부터 50대 중반까지가 제일 많이 오시고요. 회사 일이 너무 힘들었거나 또 내지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거나 사별했거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폐경 빨리 너무 힘들어서 여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확 죽어버리나 봐요. 최근에는 36인데 생리를 안 한다고 1년 동안 안 했는데 설마 하겠지 1년 기다려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자궁이 정말 폐경 자궁처럼 너무 작아진 거예요. 36이고 출산을 안 했더라고요. 이거 폐경 가능성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피검사 하면서 이제 앉혀놓고 물어봤죠. 병원을 왜 안 갔어요? 내가 그랬더니 남편하고 이혼 소송을 너무나 길게 했나 봐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생리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있으면 하겠지 하면서 이제 젊으니까 기다렸는데 안 해서 온 거죠. 왔는데 폐경이었고 36인데 조기 폐경이거든요. 그럼 노화 속도가 엄청 빠르고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먼 거야. 왜냐면 100살까지 살더라도 70년 가까이 늙어가야 될 텐데 어떡하지? 이랬어요. 보통 사람 50년, 100살까지 하면 50년 늙는데 이 사람 70년을 많이 늙어야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자기 무슨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폐경의 증상들은 너무 다양해요. 온몸이 아프고 약을 먹어도 안 고쳐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근데 방치하면 더 심하게 늙어가요. 본인한테 간 기능에 문제가 없고 콩팥 기능에 문제가 없고 심장에 문제가 없고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부정맥이나 심장질환이나 심부혈전 뭐 이런 질환이 없으면 드셔야 돼요. 유방하면 안 되지만 근데 유방은 그 몸 자체에 성향이 있어요. 이 사람은 호르몬을 먹으나 안 먹으나 생길 건데 하필이면 먹었어. 그래서 먹어서 생겼다고 소문이 나는 거죠. 근데 아니라니까요. 안 먹어도 생긴 사람 많고 먹어도 안 생긴 사람 너무 많고 내 삶의 질 이걸 먹었을 때 일어나는 득이 더 많아요. 실보다. 저는 먹고 좋아졌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왜 이렇게 잠이 새벽 2시면 눈이 떠지고 잠을 너무 못 자다가 어느 날 아 나 폐경이지. 산부인과 의사도 일상 바쁘다 보면 폐경이 되면서부터 오는 증상의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당장 호르몬 먹을 생각을 못 했고 호르몬 먹고 나도 살찌면 어떡하지? 사실 저도 그 걱정을 했죠. 근데 호르몬 먹고 잠을 자니까 그 붓기가 빠지더라고요. 야간에 계속 눈을 떠져 버리던 것들이 호르몬 오니까 숙면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포지티브로 작용한 사람들은 안 먹을 이유가 없고 먹어서 또 나쁜 분이 있거나 질환이 있어서 못 먹는 분들은 호르몬하고 비슷한 유형의 다른 것들을 식물성 호르몬도 있고 또 유방이나 뭐 다른 거에 자극을 안 되는 회사 제품도 있고 또 태반요법도 있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야죠. 체력이 보강되면서 그걸 또 이겨내기도 하고